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식단과 맛있는 요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죠. 특히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알아볼 내용들은 모두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민이신 분들, 면역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게 드시면서도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모든 분들을 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건강한 요리의 세계로 떠나보실까요? 1부 당뇨 관리를 위한 건강 요리법. 당뇨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식단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혈당을 조절하며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답니다. 혈당 지수를 낮추는 현미밥 짓기. 먼저 주식인 밥부터 바꿔보겠습니다. 백미 대신 현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현미는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4배나 많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현미밥을 지을 때는 현미 2컵에 물을 2.5컵 정도 넣고 30분 정도 불린 후 평소보다 10분 더 끓여주세요. 여기에 팁 하나 더. 보리나 콩을 조금 섞어서 지으면 더욱 좋습니다. 보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콩의 단백질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당뇨에 좋은 나물 반찬 만들기. 이제 반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라지나물은 당뇨 환자분들에게 정말 좋은 반찬이에요. 도라지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낮춰주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도라지를 찢어서 소금물에 담갔다가 쓴맛을 빼고 참기름과 마늘, 그리고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로 간을 맞춰주세요. 시금치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거든요. 데친 시금치에 들기름을 넣고 소금으로만 간단히 무쳐도 충분히 맛있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요리. 당뇨 관리에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주자죠. 순두부찌개를 끓일 때는 설탕 대신 양파를 많이 넣어 단맛을 내보세요.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는 신진대사를 높여주니까 적당히 넣어주시면 좋아요. 두부조림도 간장 양념에 설탕 대신 배나 사과를 강판에 갈아서 넣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과일의 과당은 설탕보다 혈당 상승이 완만하거든요. 2부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저염식 요리. 이제 고혈압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고혈압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소금을 줄여도 충분히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답니다. 천연 조미료 활용하기. 소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시마와 멸치로 우린 국물은 감칠맛이 풍부해서 소금을 적게 넣어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어요. 다시마 우린 물에 된장국을 끓이면 된장의 양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늘, 생강, 양파는 고혈압 환자분들의 최고의 친구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활용해도 소금 없이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마늘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채소 요리.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채소들로 요리해보겠습니다. 감자는 칼륨의 보고입니다. 감자전을 부칠 때 소금 대신 허브를 넣어보세요. 로즈마리나 바질 같은 허브는 향이 좋아서 소금 맛을 대신해줍니다. 바나나도 칼륨이 풍부하죠. 바나나를 으깨서 요거트와 섞으면 건강한 디저트가 됩니다. 설탕 대신 바나나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활용하는 거예요. 시금치, 브로콜리, 아보카도도 모두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런 채소들을 샐러드로 만들 때는 레몬즙과 올리브오일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어요. 저염 국물 요리. 국물 요리에서 소금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는 참기름으로 미역을 먼저 볶아주세요. 고소한 맛이 강해져서 소금을 적게 넣어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더욱 구수한 맛을 낼 수 있어요. 콩나물국은 콩나물 자체의 시원한 맛이 강해서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마늘을 많이 넣고 마지막에 대파를 넣어서 파의 매콤한 맛으로 간을 대신해보세요. 산부 면역력 증강을 위한 영양 요리.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 관리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음식으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요리. 비타민C는 면역력 증강의 핵심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열에 약해서 조리법이 중요해요. 키위와 오렌지를 활용한 과일 샐러드는 어떨까요? 키위 2개, 오렌지 1개를 깍둑 썰기해서 꿀 1스푼과 레몬즙을 뿌려주세요. 여기에 견과류를 조금 넣으면 비타민 E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도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마요네즈 대신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으로 무친 샐러드로 드시면 비타민C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한 해산물 요리. 아연과 셀레늄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미네랄입니다. 굴은 아연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연이 풍부해요. 굴국밥을 끓일 때는 물을 많이 넣어보세요. 무의 디아스타제 효소가 소화를 도와주고 굴의 영양소 흡수를 높여줍니다. 고등어는 셀레늄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고등어를 구울 때는 무즙에 재워두었다가 구우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리고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 챙기기.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장 건강이 곧 면역력입니다. 김치는 우리나라 대표 발효식품이죠. 김치찌개를 끓일 때 두부와 버섯을 많이 넣어보세요. 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두부의 단백질이 면역세포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된장국도 훌륭한 발효식품 요리예요. 된장에 미소된장을 조금 섞으면 더욱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역과 두부를 넣으면 완벽한 면역력 증강 국물 요리가 완성됩니다. 요거트도 장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견과류와 베리류를 넣어서 드시면 항산화 성분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사부뼈 건강을 위한 칼슘과 비타민 D 요리. 나이가 들면서 뼈 건강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칼슘 흡수를 높이는 요리법.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이 칼슘의 대표 주자지만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멸치볶음은 칼슘의 보고입니다. 멸치를 볶을 때 견과류를 함께 넣어보세요. 아몬드나 호두의 마그네슘이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조금의 꿀을 넣으면 아이들도 좋아할 맛이 됩니다. 두부도 칼슘이 풍부한 식품이에요. 두부 샐러드를 만들 때 참깨를 뿌려보세요. 참깨도 칼슘이 많고 고소한 맛도 더해집니다. 비타민 D 함유 식품 활용하기.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햇빛을 쬐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음식으로도 보충할 수 있어요. 연어는 비타민 D가 가장 풍부한 생선 중 하나입니다. 연어를 구울 때는 레몬을 함께 구워보세요. 레몬의 구연산이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버섯류도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특히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더 높습니다. 표고버섯을 우린 물로 밥을 지으면 구수하고 영양가 높은 버섯밥이 됩니다. 오부 심장 건강을 위한 오메가3와 항산화 요리. 심장 건강은 전체적인 건강의 핵심이죠.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로 심장을 건강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견과류와 씨앗류 활용하기.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의 보고입니다. 호두를 그냥 드시기보다는 요리에 활용해보세요. 호두를 잘게 부숴서 시금치나물에 넣으면 고소함과 함께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어요. 아니면 호두를 갈아서 두유와 섞어 호두 두유를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마씨는 오메가3와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해요. 아마씨를 갈아서 요거트에 섞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하루 1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산딸기 같은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베리류로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냉동 베리와 바나나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를 믹서에 갈면 맛있고 건강한 음료가 됩니다. 설탕 대신 꿀을 조금 넣으시면 더욱 좋아요. 오늘 10여 분 동안 함께 건강한 요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당뇨 관리를 위한 현미밥과 나물 요리, 고혈압 예방을 위한 저염식 조리법, 면역력 증강을 위한 비타민과 발효식품 활용법,
뼈 건강을 위한 칼슘 요리, 그리고 심장 건강을 위한 오메가3 음식들까지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것 중에서 하나씩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건강한 식단은 단순히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지켜줍니다. 맛있게 드시면서도 건강을 챙기는 것이 진정한 웰빙이 아닐까요? 다음에는 더욱 유용하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